여기서 보니 각을 안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각을 주면 그 밑에 다리가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트적인 것은 있고 기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용상 불편하고 현재 저렇게 되어 있어도 모양이 예쁩니다. 안정맞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도 싫고. 그러면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측면이 앞면 뒷면 쪽으로 이쪽은 탁가 박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붙일 겁니다. 깎인 게 보이게끔. 예쁜 무늬가 밖으로 나오면 좋겠죠. 이왕이면 예쁜 쪽이 바깥쪽으로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본드를 칠해서 탁가로 쏘면 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카오디오와 관련 없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손수 DIY로 좋은 원목 소재 이런 거를 구해서 만들고 싶은 거 책꽂이라든가 책상 또는 뭐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테이블 자그만한 거 자탁 테이블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는 적산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요게 색깔이 좋고 수분에 강하고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또 이런 옹이가 또 예쁘게 모양이 납니다. 때바로 뭉때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이것을 혼자서 사용하는 자그마한 뭐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인테리어용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그만하게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요 두 개를 잘라 가지고 테이블을 한 사이즈가 한 이 정도 색깔 예쁘죠? 색깔이 예쁘지? 요 정도 해가지고 요렇게 다리를 아주 낮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 원목 나무는 이렇게 넓게 놓는 나무가 잘 없습니다. 넓게 놓더라도 이 세월이 지나면 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큰 공장이 아닌 데서 만들기로는 넓게 놓는 나무를 가공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정도 폭으로 놓는 나무를 두 개를 붙여서 이게 넓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연결하려고 하면 본드 칠하면 이게 나중에 세월 지나면 틀리지 않습니까? 이 표면이. 그래서 이 안에다 목침을 박아서 목공 본드랑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럼 목침을 박으려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박을 겁니다. 가에는 또 테두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고 가운데가 이제 야무치게 붙으려면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센터에다가 이제 표시한 다음에 목침의 두께만큼 구멍을 낼 겁니다. 목침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로 가공돼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피스를 잠그고 나서 나무에 피스가 모양이 보기 싫을 때 이것을 피스를 길게 박아 넣고 이것을 박아 넣은 다음에 톱으로 자르면 표면이 나무 표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쓰고 이 두 개의 나무를 붙일 때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목침을 꽂기 위해서 필요한 홀을 타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양쪽으로 꼽히니까 이게 한 40mm 보면은 20mm씩 구멍을 여기다가 깊이에 구멍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길이 선반에 드릴 보르방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약식으로 하니까 안 하고 이거 바로 손으로 이렇게 뚫겠습니다.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드릴보다는 이 좁비단 게 있어가지고 정센터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건 종류별로 쭉 나옵니다. 뚫으면 이 구멍이 나죠. 필요한 만큼 이게 뚫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좁히단 게 있어가지고 요 정 표시한 데 딱 정확하게 드릴보다 정확하게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MDF는 이거 잘 안 뚫히는데 원목은 이게 잘 뚫힙니다. 이게 뭐 세트 사면 얼마 안 하니까 비싼 공구도 아니고 또 소모 이게 이게 달아먹지도 않습니다. 이게 좁히다니까 딱 정 센터에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드릴로 뚫으면 드릴은 이게 정 센터에 시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드릴로 우선에 구멍을 낸 다음에
큰 드릴을 꽂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나무에 이게 홀을 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만큼 이 끌어내는 기기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가는 양을 그 드릴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저기 20mm짜리 한 40mm짜리니까 각각 20mm씩 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목침의 두께가 폭이 이게 지름이 이게 10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11mm짜리로 뜰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헐렁하겠죠. 이 헐렁하지 않습니까? 좀 크지 않습니까? 나중에 크면 그럼 뭔 의미가 있나 하지만 본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드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20mm 중에서 10mm는 진짜 나무 두께만 한 사이즈의 공구로 이렇게 뜰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좀 틀어내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꽤 잘못 뜰피면 이는 편차가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넓은 걸 사서 본드로 그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깊이 뜰어도 됩니다. 안에 어차피 본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본드하고 저 목심하고 현재 이 직수성목 나무랑 오공 본드 나무 본드가 굉장히 양호입니다. 여기 충분히 잡아주기 때문에 초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고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라 존재한다면 충분히 이 성분이 이게 5개, 한 개가 아니고 5개이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그냥 이 목심을 이렇게 이제 안쪽에는 이제 좁은 걸 했으니까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타이트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일단 꼽아서 잘 이렇게 표면이 서로가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타이트하네. 그렇게 넓게 들고 약간은 깔랑해도 됩니다. 왜냐면 본드가 들어가서 다 살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들은 타이트하고, 이것도 좀 너무 얇아요. 이 하나 정도 꼽을 때는 뭐 탱탱하게 해갖고 얌치게 해야 되겠지만 5개를 꼽기 때문에 안에 존재만 하고 있어도 본드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쪽도 꼽아보고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탄탄할 야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제 꼽아야 되니까 너무 안 들어가면 더 망치로 때리게 되고,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잘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도 이건 깔랑하게 들어가고 본드가 잡아줄 거니까. 좀 해나 손바닥만한 정밀한 상대를 짠다 그러면은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한번 2개 넣어볼까요? 힘들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넣어봤을 뿐이고, 여기에 이제 본드를 넣고, 이게 이제 딱 붙어 있으면 이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본드가 있으니까 더 많이 잡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본드를 넣고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깨끗한 무늬가 위로 오게끔 할 거니까 본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카메라가 작업 때보다 멀리 있어 가지고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드 이런 종류 그냥 목공용 본드입니다. 이것을 그냥 철물점이나 공구점에 가면 한 4,000원에 팝니다. 이게 쓰고 나서 이 굳으면 칼로 따지 자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떼내고 이 속에다가 좀 많이 굳습니다. 안되겠다. 칼로 잘라서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이 어느 정도 듬뿍 쌓아야 되겠죠. 삐져 노는 거는 닦으면 되니까 나중에 빼빠지를 하면 되고. 이 본드는 그 물티슈로 닦으면 좋습니다. 물티슈. 이 물티슈를 준비하겠습니다.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본드를 이 포맨도 본드를 칠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삐져 놓으면 또 닦기 힘드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목침을 너무 닫고 목침을 닫고 아까 들어갔으니까 본드 때문에 잘 안 들어가더라도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망치로 톡톡 때리, 고무 망치나 이런 것 들고 톡톡 치면 딱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갈 때는 아까는 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는 건 본드의 양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헬램프로 또 당기면 됩니다. 현재 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려면 아까 구멍을 좀 더 크게 내면 되겠죠. 조금 더 크면 이게 잘 들어가니까 어차피 본드가 다 잡아주니까 클램프랑 풀어보겠습니다. 이 큰 클램프가 있어야 되겠죠. 하고, 이 클램프가 지금 하나가 고장 나갖고 긴게 길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길어야 됩니다. 물티슈를 닦으면 좀 좋습니다. 지금 햇볕이 쨍해서 이게 본드가 굳으면 이 나무에 흡수돼 버리면 나무 결이 모양이 또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뒤편은 뭐라도 앞에는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 이게 굳으려면 그래도 뭐 한 24시간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대충 이제 이 클램프가 하나라서 위로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밑에 부분에 또 다른 걸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붙지 않으면 어느 정도 붙어서 존재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 클램프를 이게 안 휘어지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약간 높은 데 놔놨고 요 중심의 가운데쯤 되게끔 해서 이래 좋으면 그래서 조금 요게 못 맞을 때 이게 위로 안 누우고 그대로 압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뜨겁습니다. 잠깐 버리고 이 정도 하고 이제 밑에에 테두리를 이 나무를 가지고 테두리를 한 이 정도 폭으로 빙 둘 겁니다. 이렇게 너무 얇게 보이니까 뚜뚜하게 보이게끔 전체를 다 하면 좀 무겁고 하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한 5cm 정도 빙 둘러 하고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다리가 아주 짧게 아주 짧게 깜찍합니다. 테이블이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같은 적산복인데 아까 거는 조금 황색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한 베이지색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청면 무늬 이것들을 또 살리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이 없더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뒤편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큰 작업 다이에 사기 때문에 페네스를 쓰는데 원래는 작업 하나에 안전한 거 있습니다. 근데 뭔가 쓰더라도 안전한 걸 쓰던 이렇게 큰 넓은 테이블 목공실을 만드는 사람이든 간에 요 톱날 부분에 한 3cm나 5cm 안에는 이 손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외고 선풍기를 씌우면 먼지도 안 나고 해서 이거 쓰는데 원래는 이제 집진기를 달고 이렇게 합니다. 요 두 개를 잘라갖고 펜에 가릴 겁니다. 뒤편에 가릴 거니까 요 테두리에만 붙일 겁니다. 아랫단에다가. 그러면 측면에서 뭐 두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도 향후 내구성 있게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요 뒤편에도 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만들어 봤을 때 그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디자인도 괜찮고 현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를 붙일 때도 요 테두리가 이 두꺼운 게 있으면 거기에 의지해서 붙이면 다리도 튼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즈를 봐야 되겠죠. 396, 396에 500입니다. 396에 500. 그럼 뭐 3965 정도 해야 되겠죠. 조금 넓게 포면 나중에 깎을 거니까 3965에 500. 이런 것을 슬라이딩 쏘라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이라 그러죠. 쏘는 이제 자르는 거니까 이제 저거를 테두리 붙일 때 45도로 잘라서 이렇게 연기해야 모서리 부분에 연기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예쁘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 이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랐을 때 무늬가 좀 예쁜 거를 바깥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쪽 표면보다는 이쪽에 무늬가 훨씬 더 예쁩니다. 이것을 바깥쪽으로 오게끔 해서 이 나무가 좀 엉이 부분을 엉이 부분 쪽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조립이 힘드니까 이쪽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갈 거니까 펴고 놨어요. 45도로 일단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500짜리를 두 개를 잘라야 되고 500짜리 두 개, 396 두 개. 요런 기계들은 정확하게 45도가 됩니다. 요 길이가 500이니까 500을 두 개. 그걸 할 때는 여기다 끝에다가 500선을 맞추고 여기다 500 맞추고 여기다 또 300. 그럼 이거는 스피드가 작아지고 이렇게 짜리 되겠죠. 그럼 이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짜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보고요. 이거는 0.2
1mm가 아니고 0.2mm까지는 공차가 있어도 되는데 0.5 차이 나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딱 맞추기 위해서. 하나 잘랐고 이쪽 무늬는 별로 안 좋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쪽 무늬가 좋으니까 다시 반대로 또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500을 하고 보다 조금 만들하게 연마할 거니까 짧으면은 위에 뿌리니까 그냥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잘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45도로 놓아 있는 겁니다. 또 이거 자르면 되겠죠. 조금 더 큰데 차이가 났어요. 아까 510을 잘랐네. 500인데 510을 잘랐네. 그냥 뭐 이렇게 긴 길이 510, 아까 360, 360, 이제 아빠 3965입니다. 3965. 이 무늬가 좀 이게 보이는 게 재밌는데 키지 않았다면 이거를 써야 됩니다. 키었는 거 보겠습니다. 키었습니다. 근데 3965. 갈라졌네. 이 부분이 좀 갈라지가 있었어. 나무가 생긴 갈라지가 있었어. 고기가. 그러니까. 이 무늬가 보기 좋아서 이 무늬 쪽부터 보겠습니다. 부분대까지 됩니다. 이쪽 무늬가 예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쓰면 좋은데 이쪽에는 살짝 굽어서 대패시를 대줘서 그냥 그리고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게 더 유리하거든요.
영상을 이제 보면 지루하겠지만 나중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게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 작업의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속도로 하면 이해가 빠르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이제 편집 안 하고 다 보여드립니다. 그거 얼마 만에 짜는 거야? 얼마나 걸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396가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8이네. 이거 8이니까. 자질은 항상 정확하게 해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요런 공구는 보통 한 60만 원부터 이렇게 사면 괜찮습니다. 60만 원, 이게 전기를 꼽아 쓰는 거는 싸고, 충전용 배터리를 여기 꼽아보면 전기가 필요 없는데, 그거는 100만 원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60만 원대 이상부터 한 80만 원, 뭐 좋은 거는 이제 170만 원, 요거는 120, 130만 원, 140만 원이니까. 비싸면 뭐가 좋느냐? 좀 더 견고하고 오랫동안 세월 지나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또 정비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집에서 쓰는 건 많이 안 쓰는 기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BFC를 4개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한 20분 전에 한 거죠. 이것을 이제 100% 굳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앞쪽 해놓은 상태라서 다시 버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편에 고정하면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 24시간 그쯤 되면 완벽하게 붙는 겁니다. 걸림돌을 떼고 이게 이제 윗면이지 않습니까? 윗면 밑 뒤편에 다 붙이는 겁니다. 색깔이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약간 밝고 어두운 게 같이 있으니까 좀 더 태가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윗면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래 붙이고 요래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게 잘 잘랐으면 사이즈가 맞을 끼고 이게 이제 테이블의 밑면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의 밑면. 조금 크거나 이런 거는 또 연마를 할 거기 때문에 연마를 안 해도 투박하게 그대로 쓰는 스타일도 있고 이거는 깨끗하게 연마를 제가 할 겁니다. 이 정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이거 아까 쓰던 게 어디 놨는 게 안 보이네.
이래 하면은 눌리면 쭉 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래 해도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해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일단 면을 고르게 한 다음에 일단은 더 싸면 되니까 또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막 기초 고정만 하고 본드는 이게 붓기 전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물티슈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해야 되겠죠. 측면 부분이니까. 측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좀 낮게 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래도 되고, 본드는 자기 마음대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딱 붙어야 되겠죠. 본드가 있는 그거 두께보다 충분히 이렇게 본드가 쫙 빨리 나오도록 꾹 눌려서 붙여야 됩니다. 나중에 모서리가 보이거든요. 연기된 부분이. 그래서 하나 더 봐볼까? 이런 경우는 뭐 꼭 필요하면 이 클램프 자르고서 이렇게 눌려도 됩니다. 그러면 쫙 붙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게 일될 수 있으니까 이건 눌리면 딱 붙지 않습니까? 두 방 잡고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본드는 지금처럼 살짝 삐지 넣으면 좋습니다. 밋밋하게 칠했다. 그러면 다시 떠도 되겠죠. 타기 되는 거니까. 이 끝이 중요합니다. 이 끝이. 여기에 많이 칠해야 되거든요. 본드가 많을 때는 이 수건도 걸레 같은 수건으로 제가 클램프를 짧은 걸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하면 더 이렇게 그립이 정확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방식이 맞는지 봐야죠. 조금 밖으로 나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거꾸로 작업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하고 나서 보면 됩니다.
최대한 이게 붙게끔. 그럼 이게 이 두 판이 이제 헤어지진 않겠죠. 이게 붙어 있어요. 본드도 했고. 그럼 이걸 좀 더 압착해서 고정하겠습니다. 이 판이 편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아까 좀 수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본드도 쫙 짜져 넣고 나무가 딱 붙지 않습니까? 이 타카는 이게 R입니다. 이게 팍 박히는데 반대편에까지 안 내려가겠죠. 이 깊이가 그래서 최대한 깊이 박히면서 반대편에 안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고 약간 빽딱하게 싸면 좀 더 야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반대편 이어도 하고 이건 닦아버리고 지금 물티슈가 좋은데 그냥 수건이 옆에 있어서 이거 앞쪽이 까대야 되겠다. 이 부분도 이왕이면 압축해서 이 타카는 종류가 많습니다. 요 길이가 30mm까지 꼽히는 타카가 별도의 총이 있고 요 길이가 또 50mm까지 꼽히는 타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mm까지 꼽히는 타카입니다. 이건 45mm입니다. 50mm면 통과하니까. 그래서 이런 총들은 한 5만원, 요거는 한 7, 8만원 합니다. 이거 조금 크니까.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조립이 된 겁니다. 화면을 연마할 겁니다. 목소리도 좀 에리아니까 약간 둥글게 하고 이렇게 연마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밑판이 조금 더 크게 한 겁니다. 연마할 때 같이 깎이라고. 그럼 이 측면 물결 무늬가 그대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연마는 금방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로 한 방씩 싸겠습니다. 인지되는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총이 이리 박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야무게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하면 된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연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마를